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강좌 그리고 서울 용산구 신계동 내림 2편한 세상에서 개최되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용초사 강의 그리고 제가 참여하는 각종 학회의 강의를 화이트보드에 아주 자세하게 해설하는 그런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2017년 서울 아산병원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해설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소영 교수님의 미만성 간절하는 초음파 검사 4번째 시간 해설 강좌입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조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에서 용초사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을 해서 초음파를 배우는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초음파 교육 과정입니다. 2017년 9월 상반기에 개최될 제14기 용초사 회원을 모집합니다. 이 회원은 8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8차례 진행합니다. 진행하는 것은 토요일부터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이런 식으로가 다 9월 5일 화목, 토일, 화목 이렇게 토요일은 시간이 길고 화요일, 목요일 아무래도 평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표시는 제가 강의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빨간 표시 아닌 날짜는 대구에 있는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초청하고 또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에 이민영, 문규, 이금호 선생님부터 아주 실력 있는 강사님을 초청해가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용초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히 참 유익했다, 또 실전에 도움이 됐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숍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이고 신청하신 분은 이렇게 초음파 스캔 DVD 세트 33만원짜리를 미리 전제합니다. 또한 회원에게 카톡으로 수시로 강의 자료 또 자기가 본 초음파를 Q&A로 문의해 줄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용초사로 인연이 되면 평생 인연으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 경변 리버시로시스의 초음파 속에는 간의 크기가 간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일부 분절은 중대가 되죠. 일부 분절은 종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에 결절이 보이게 됩니다. 무수한 지혜성 결절이 보이는데 리저네이팅 노즐인데 이거는 저에코부터 고에코까지 다양합니다. 그 결절에 관해서는 다음 강좌에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결절들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아가 간 실질 자체가 고에코로 조잡하게 코스하게 보입니다. 결절이 막 뭉쳐지고 또 결절이 구비가 안 되니까 굉장히 간이 거칠게 보이죠. 그리고 결절에서 간 표면이 결절들에서 우두두두해지죠. 노즐화서 되어 있습니다. 시로시스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간 위협 후분절, S4 분절이 위축이 되고 좌측 간엽, 외측 구역하고 S1이 종배가 되죠. 일부 분절은 종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포탈 텐션이 일어나 문맥의 직경이 커지고 코라테랄스 교이 생기고 스프레노메가리가 되고 복수가 생기고 비장의 감마간디 결절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장의 포탈 텐션 때문에 비장 내에 출혈이 있어가 여기 헤모시렐이 침착된 결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문부나
포탈베인하고 IVC 사이에 리액티브 림프노드가 보이게 되고 부종에서 담낭맥 비후가 생깁니다. 최근에 이제 조영증강 초음파로 퍼퓨전 이미지하고 또 엘라스토그라피를 해가 헤파틱 파이브로시스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서 제가 또 한번 선생님들한테 리마인드 해 드리겠습니다. 강경변 초음파 사인이죠. 초음파 영상. 이제 간의 크기가 줄어들고 일부 분절이 좀 커진다는 간의 형태가 좀 변하게 되죠. 그래서 형태의 변화는 정상간은 이렇게 본다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정상간이죠. 여기 정상간인데 이제 간 경변에서는 간의 형태가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변하느냐면 이제 이렇게 S4가 쪼그라듭니다. S4가 쪼그라들고 그 대신에 라테랄 세그멘트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S1이 커지게 되고 S5번은 그래도 비교적 유지가 됩니다만은 S6, 7은 쪼그라져 버리죠. 자, 이런 센터로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2번, S3은 종대가 되고 S1은 종대가 되고 S4는 슈링키 되고 그 다음에 S6번, S7번은 슈링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는 간 포면의 요철상이 있죠. 간 포면 요철상 결절된 그리고 간 실질 에코가 굉장히 코스하게 되죠. 코스하고 여기에 재생결절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재생결절. 리제네이티브. 재생결절은 저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고 아이소에코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재생결절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 실질이 코스 그렇지. 네, 그렇게 보이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탈 하이텐션 간 여기 담낭백이 비유가 되죠. 이디는 이렇게 문맥학 항진증이 되면 이 문맥학 항진증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다음에 문맥학 항진증 포탈하이텐션 리버 시로스가 진행이 심하게 되면 사이누소이드로 이제 피가 헤파틱 베인으로 잘 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 되면 우리가 문맥파의 프락추에이션에 소실되고 또 아주 심한 정상적으로 간에 들어가는 헤파토페탈 플로의 속도가 감소되고 투행 프로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나중에 거꾸로 심한 경우에는 간에서 오히려 거꾸로 나가게 되죠. 이제 문맥에서 간으로 들어가니까 간의 피가 거꾸로 문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간은 어느 필요 없으면 헤파틱 아트리가 딜라테이션 되가 리버가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헤파틱 아트리 플로우가 리버로 들어가가 그 플로우가 포탈베인으로 거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경변 시에 간장이 위축되면 간장이 흉곽 속으로 숨고 그 앞에를
대장하고 위장관이 가로막기 때문에 영양청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뭐 포지션 체인지를 하거나 여러 방법을 씁니다만 그래도 안 보일 때는 결국은 초음파로서 할 수 없고 CT, MRI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장의 상당 부분을 침략하는 인필트레이티브 HCC라든지 또는 유방암, 폐암, 흑색종, 에이즈 환자에서 카포시 sarcoma 같은 것이 간에 침범이 되어버리면 간에 이제 뚜렷한 종괴를 행성하지 않고 호삭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리버 시로시스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혈관 포탈벤이 어떻게 가느냐, 포탈벤이 이렇게 막히거나 딜라테이션 되느냐, 그 다음에 간의 볼륨이 어떻게 이렇게 실링킬 되거나 또는 커져 있느냐, 또 간문맥의 혈전, 튜머 스럼보시스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탈벤 문맥과 항진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상 문맥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문맥, 포탈벤. 문맥은 우리가 스프린에서 시작되죠. 스프린이 이렇게 스프린 있고 여기에 스프레닉 베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페리얼 메센트릭 베인이 들고 그 다음에 SMV가 융합된 여기에서 이제 진짜 포탈벤이 생기죠. 여기에 시스틱 베인 합쳐져가 이제 간으로 이렇게 간내 문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포탈벤이 시작되는 부위는 요 부분이 이제 포탈벤 기시부죠. 그래서 스프레닉 베인하고 SMV가 합쳐져 가지고 포탈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기는 요는 익스트라 헤파틱 포탈벤, 간의 문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간내 문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리버 시로스와 파이브로시스가 포탈 하이텐션이 되는 메커니즘은 우리 이제 간에는 센트럴 베인, 중심 정맥이 있고 포탈 베인, 포탈 에리어가 있죠. 문맥이 여기 있습니다. 문맥. 여기에는 혈관이 포탈 베인이 있고 헤파틱 아트리가 있고 여기에 바일 닥트, 담간이 있죠. 담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의 블라드가 여기 포탈 베인, 헤파틱 아트리 블라드가 합쳐지는 거죠. 두 블라드 플로우가 합쳐져가 이렇게 사이너소이드를 형성합니다. 이게 간세포죠. 여기 간세포가 되고 여기가 사이너소이드. 유동이라 하죠. 유동. 여기 사이너소이드로 혈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포탈 베인에서 포탈 에리어에서 중심 정맥으로 혈류의 방향이죠. 혈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리버 시로스 간경변에 대해서 이쪽에 파이브로시스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옵스트럭션이 되고 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아트리 플로우가 이 중심 정맥으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압이 굉장히 확 눌러주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포탈 하이퍼텐션이 됩니다. 포탈 하이퍼텐션이 되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리버의 형태가 이런 형태가 보입니다. 자, 문맥가 항진이 되면 문맥 항진이 되어버리면 공파소견에서 스캔하면 리버가 도돌도돌 시로시스가 되죠. 그 다음에 GB가 두꺼워집니다. 에데마 체인지. 간 문맥이 이렇게 있는데 간 문맥이 이게 간의 문맥이 확장이 됩니다. 간의 문맥 확장. 간의 문맥 확장. 직경이 13mm 이상 되면 확장이 됩니다. 네, 간의 문맥이 확장이 되죠. 담낭백 비유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이 아사이티스 복수가 보이게 됩니다. 복수가 보이죠. 그리고 복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축부 혈액뇨, 코라테럴 서큘레이션, 축부 혈액뇨가 보이게 됩니다. 축부 혈액뇨. 이 결국은 우리 피가 간에 들어간 피가 센트럴 베인하고 IVC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니까 우회로로 통과해서 혈액이 가야 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큰 길이 막히면 차들이 결국 우회로를 통과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리버 시러스에서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우회 혈액로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로 랩터 포탈 베인에서 이렇게 umbilical 포션에서 가는 파라 umbilical 베인, 파라 umbilical 베인이 보이죠? 여기 포탈 베인 umbilical 포션이고, 그런지 블라플로가 umbilical 포션에서 랩터 포탈 베인에서 이렇게 파라 umbilical 베인 해가지고 가는 요 축부 혈액뇨가 보이고, 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랩터 게스릭 베인, 랩터 베인이죠. 식도 여기에 랩터 게스릭 베인이 딜라테이션, LGV, 랩터 장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R 션트가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더니 뿌리 이거 이렇게 키더니 이쪽에 스프레닉 베인하고 레날, 이게 리날 베인, 그리고 스프레닉 베인. 요 스프레닉 베인하고 요거는 랩터 리날 베인. 요게 생겨난 션트가 SR 션트, 스프레노
옛날 션트 또는 션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포탈 하이텐션이 되니까 비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비장 종대 그 다음에 비장이 아주 비장이 아주 스프레노메가리가 되고 여기에 비장 여기 보에코 감나 간디 노즐이 보이죠. 노즐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감나 간디 노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혈류가 패턴이 변하죠. 문맥의 혈류하고 그 다음에 혈류 패턴이 보이는데 문맥 혈류 그래서 우리가 포탈베인의 혈류를 이렇게 설정해 보면 포탈베인의 혈류가 이렇게 포탈베인의 혈류가 이렇게 포탈베인인데 이 포탈베인의 혈류가 이제 여기서 독불한 정상 혈류 패턴은 포탈베인 혈류 패턴은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노듈레이션, 플락추에이션이 있는데 이 간 경변이 되어버리면 C는 이렇게 혈류 속도가 감소하고 플랫하고 속도 감소가 되죠. 속도가 줄어들죠. 그리고 혈류의 컬러도 정상 문맥 혈류 신호는 색깔이 이렇게 문맥 혈류 신호가 레드 컬러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레드 컬러는 간으로 피가 간다는 거죠. 그 간 경변이 심해지면 블라드 플로우의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죠. 플로우의 색깔이 블루 컬러. 그 대신에 헤파틱 아터리가 dilatated. 이거는 간동맥이 문맥이고 간동맥이 확장이 확장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압이 오르기 때문에 문맥이 간으로 혈류가 가야 되겠어. 가게 되면 레드 컬러는 정상인데 너무 올라보니까 오히려 간에 피가 못 가고 간 내 동맥이 확장이 되고 간동맥이 확장이 되고 간동맥 확장된 피가 거꾸로 문맥으로 역류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빌리어리 하마토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발생학적 기형이죠. 우리가 출생 후에 간 내에 남아있는 원시 담간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섬유성 간질 조직이 생겨가 우리
그 간내 정상 간내 당간하고 연결되지 않는 원시 당간이 확장이 됩니다. 이건 뭐 있어도 우리 몸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원시 당간은 대개 직경이 0.5에서 1mm 정도의 작은 크기의 낭종들이 다발성으로 탄생하고 드물게는 한 1cm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당간 낭종이 초음파에서 작은 점상고에코부터 작은 낭성 변경 또는 코메텔 에코를 동반하는 변경까지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 빔이 반사를 마이가 고에코로 보여서 간 실질 에코가 매우 거칠게 보여 간 경변을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MRI T2 검사를 해보면 그 낭종 부분은 높은 신호 하이 시그널의 작고 다소의 낭성 병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단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빌리아리 하마토마 자체는 뭐 정상도 없고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문제는 이 병을 모르는 분이 보시면 리버 시로시스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빌리아리 하마토마. 당간 가오정은 간의 형태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의 모양이 초음파상에서 정상 모양이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간은 크기도 모양도 다 정상입니다. 크기와 형태가 다 정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서피스 노조랄리티는 없습니다. 노조랄리티가 없고 결절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점상고에코, 이거는 점상고에코, 점으로 된 거예요. 아주 작은 낭종은 작은 낭종은 점상고에코로 보이죠. 때로는 낭종이 좀 더 크면 아주 적은 무에코 낭종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이 무에코 낭종 안에 코메텔 에코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코메텔 에코. 예, 이런 다양한 게 막 생기니까 간이 보면 일견 아주 거칠게 간이 막 거칠게 보입니다. 코스한 헤파티 파렌키. 그래서 마치 그 LC처럼이나 또 펜리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안쪽에 점상고에코, 작은 무에코 낭종, 그 다음에 코메텔 에코를 동반하는 병변 이런 것이 이제 보이고 간 기능 검사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런 정리를 보시면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미만성 간질환의 초음파 검사 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